자, 일단은 요거 인트로 자동차 소개 메서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랑 뭐 비슷한데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번 자동차는 최고 속력 뭐뭐 킬로미터이고 가격은 프라이스죠. 이 프라이스를 숫자로 하니까 1억 이런 게 표현이 안 되네요. 그냥 이게 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님 하고 모델 띄워주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할게요 여기. 자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번에 지금 자동차 만든 거 아닙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될지 설계한 거예요. 일단. 모델링 한 거고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생긴 자동차를 만들어야죠 실제로. 그러려면은 복사본 찍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인스턴스를 3개 만들어야 됩니다. 3개. 자동차 세대 표현하려면 인스턴스 3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요 문제까지만 같이 정적 할당 동적 할당 같이 쓸게요. 이후부터는 동적 할당만 쓸 거예요. 자 정적 할당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는 정적 할당으로 자동차 번호랑 그리고 최대 속력 세팅을 해줄 수 있는데 두 개가 지금 안 보이죠? 안 만들었네요, 그죠? 이렇게 두 개 해서 요거는 모델이랑 프라이스 모델 그리고 여기는 스트링 자바 하시는 분 주의하실 점 여기 대문자 아닙니다. 소문자 소문자 get 모델 그리고 스트링을 해야죠. 여기도 set price 여기도 get price 해서 getter setter 만들어줬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가 set price와 set 모델까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차가 240에 1억인 BMW요. 1번 자동차고요. 여기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1번 자동차고요. 240이 최대 속력이고요. 가격은 1억이니까 총 5개. 모델은 BMW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동차의 데이터를 세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런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예쁘게 나오는 거죠. 런을 하면 안 되죠. 인트로 해야지, 인트로.
자,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두 개는 동적 할당으로 해볼게요. 동적 할당할 땐 new. 자, 그리고 점이 아니라 주도니까 화살표. 2번, 2번. 자, 됐고요. 320에 3억 람보르기니. 에 2천만원 모임.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나머지 두 개한테도 여기서 소개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똑같죠? 점을 쓰느냐 화살표를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립니다. 이거 입니다인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그렇게 또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이 자동차에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자동차도 크게 나뉘잖아요. 그죠? 그 뭐랄까 용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분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스피드랑 그런 주행감 좀 스피드를 느끼고 싶은 뭐 스포츠카,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원하면 세단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좀 차에다 뭐 많이 싣고 레저나 이런 거 하려면 SUV. 자, 이런 식으로 차도 분류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쓰고 싶을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차는 다 뭐만 있어요? 기능이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거랑 차를 자신의 재원을 소개하는 거, 딱 두 가지 기능. 자동차로서 어떻게 보면 필수 기능이죠. 이런 기능이 없는 자동차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아니면 뭐 터보 뭐 이런 거, 자동차의 이제 특수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 이 BMW에게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을 놓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자율주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토 드라이빙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율주행. 자, 그리고 이 람보르기니한테는 뭘 주고 싶어요? 터보 엔진을 주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터보, 이런 기능. 자, 모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기능이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이 C1이라는 자동차는 뭘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요거 본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만들면 되죠.
오토드라이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자율주행 이제 할 수 있죠. 또 터보 모드. 자, 그래서 터보 모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 자, BMW 자율주행 하죠. 람보르기니가 터보 엔진 점화합니다. 그죠? 아,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모닝한테 너 터보 엔진으로 달려봐 라고 하면 달릴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모닝한테는 그런 거 안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모닝은 그냥 자동차의 본래 기능에만 충실하고 스포츠카에만 들어가는 터보 모드라든지 고급 세단에만 들어가는 자율주행 모드가 자, 없어야 되는데 실행하면 나옵니다. 모닝이 터보 엔진 점화하죠. 모닝이 또 자율주행도 가능합니다. 아이고, 다시.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닝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스포츠카인데 자율주행이 됩니다. 이제 얘도. 얘한테도 자율주행 시키면은 얘가 된단 말이에요. 되죠? 그럼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 있죠. 스포츠카는 자율주행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모닝은 터보도 안 되고 자율주행도 안 돼야 되는데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작동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포츠카나 세단이나 아니면 일반 자동차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다 어디 추가됩니까? 여기 추가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요. 스포츠카에만 들어가는 기능들을 찾고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은 찾기가 힘든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클래스 하나에다가 자동차라는 개념 하나에다가 다 넣기에는 너무 자동차 클래스가 커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분류를 하죠. 뭐 SUV면 SUV, 세단이면 세단, 스포츠카면 스포츠카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뭐 전체를 아우르는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근데 특수한 형태의 자동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단, 문짝이 4개이고 하체가 좀 튼튼해서 주행감이 좋은 이런 걸 뭐 보통 세단이라고 하죠. 여기에다 넣고 싶은 거죠, 이거를. 이렇게. 자, 터보 모드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되고 스포츠카에 그냥 스포츠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넣고 싶은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모닝 터보 안 되죠? 자율주행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자, 근데 이 터보 엔진 얘는 가능해야 되잖아요, 스포츠카가. 근데 안 되죠? 자, 요거는 일단 당연히 스포츠카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지울게요. 근데 이것도 안 되죠, 돼야 되는데. 자, 왜 안 된다? 당연하게도 C2는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자동차 람보르기니한테 터보 엔진 키우게 하려면 얘를 카로 만들면 안 되죠. 카에는
터보 엔진이 없잖아요. 그죠? 요걸로 만들어야죠. 요거.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요걸로 만들어야 터보 엔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스포츠카를 만들려면 뉴에서 카가 아니라 여기를 카로 했으니까 요거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카가 아니라 스포츠로 해주시면 이제 요걸 본따서 만들겠죠.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 3번이네. 여기 2번. 얘를 카가 아니라 이제 스포츠카. 이렇게 해야겠죠? 퍼블릭 켜야 되고요. 이거 접근해서 쓰려면. 자, 그랬더니 터보 모드는 이제 빨간 줄이 사라졌습니다. 실행 가능한 거죠. 근데 뭐가? 이 부분이 다 빨갛게 나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카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스포츠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스포츠 클래스에 보시면 없죠, 이거?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죠? 자, 근데 당연히 자동차, 이 람보르기니도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번호 있어야 되고요. 최고 속력 있어야 되고, 가격, 모델명, 그리고 재원 소개까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죠? 왜냐면 여기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포츠카를 만드는 거는 기본 베이스 자동차 기능에다가 터보 엔진 모드만 추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다 넣으면 자동차가 구별이 안 되니까 클래스 새로 만든 거고요. 새로 만들면서 이 부분들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져와야죠. 얘네가 있어야 실행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터보 모드만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터보 모드만 추가한 거를 스포츠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사라졌죠, 빨간 줄. 자,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요거 실행되는 것만 볼게요. 자, 역시 람보르기니 잘 달리죠. 그러니까 재원 소개 잘 하죠. 인트로 잘 하면서 터보 엔진까지도 잘 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죠? 모닝은 여전히 뭐가 안 된다? 터보 엔진 이런 거 안 됩니다. 빨간 줄 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동차마다 자신만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도 오토 드라이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오토 드라이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토 드라이빙 우리가 여기 세단에다 만들었죠. 자, 그래서 BMW 만드실 때는 세단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빨간 줄 뜨는 거는 퍼블릭 안에서 그렇고요. 자, 근데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되는데 나머지가 안 되죠. 역시 세단도 어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또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능 메서드에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하나 추가된 거죠. 원래 자동차 기능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실행이 잘 되죠. 자율주행 실행하죠. 이렇게 해서 자동차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C1 가지고 터보 모드를 해보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세단에다 특정 기능을 추가하거나 세단에서 어떤 기능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단 보시면 돼요. 세단만.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코딩을 하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좀 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딩을 하는 거를 지향하는 게 객체 지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세대 나왔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딱 보이죠, 여러분들도. 코드가 너무 길어요. 일단 길고, 그냥 긴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 3번 나와서 길어요. 그죠?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자, 왠지 한번 봅시다. 자동차 베이스가 되는 기능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동차의 베이스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기능을 넣은 스포츠카라든지 세단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추가한 거잖아요. 자, 그 말은 자동차가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 오너, 이거 맞나요? 자, 소유자라는 정보를 우리가 자동차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거 스트링 오너가 추가됐으니까 getter, setter도 만들어야 되죠. 자, 그리고 뭐 여기에 오너에 관련된 기능을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추가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만 추가되면 됩니까? 자동차에 대한 그 베이스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를 당연히 여기다도 넣어야죠. 이거를 당연히 여기다도 넣어야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도 뭐 getter, setter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에 관한 기능을 여기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동차 3가지 종류 다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종류를 많이 만들어서 10종류 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뭐를? 이런 기본적인 기능, 전체 자동차에 추가해야 되는 기능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도 되게 길고 다 중복되기 때문에 기능 하나 추가되면 3개 클래스를 다 바꿔줘야 되는, 자, 그런 불편함이 있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이거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딱 봐도. 그죠? 벌써부터 지금 여기서 getter, setter 만드는 것도 귀찮은데, 이거 여기다 다 만들었더니 여기 또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이 애초에 세단이나 스포츠카나 다 자동차 기반에다가 추가적인 기능 한두 개만 얹은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얘네가 그냥 재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코드 그대로 쓴 거였잖아요. 방금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이거를 복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그러니까 C++이 요거를 우리가 안 적어도 실행할 때 복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끝이죠.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한테 딱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야, 요 세단 만들 때는 여기 있는 거 일단 복사해서 요것만 만들어라. 다시 요거 이제 다 지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 세단 만들 때 일단 이거 복사하고 카 클래스에 있는 거 복사해서 넣고 그 밑에다가 요거 만들어라.
라고 명령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세단을 만들 때는 요거 있는 내용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만 추가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요거 퍼블릭이라고 한번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요게 끝이에요. 자, 스포츠카 만들 때도 너 일단은 카에 있는 거 다 복사를 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C++이 실행할 때 이거 보고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이 밑에다 요거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여기 퍼블릭 붙여주세요. 자, 요러면 끝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지웠죠? 퍼블릭. 자, 그래서 정말 아까처럼 됐죠. 다시 오토 드라이빙 하나, 세단에는, 스포츠에는 터보 모드 하나 하죠. 근데 아까는 요 내용이 없어가지고 빨간 줄 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떠요. 실행하면 잘 됩니다. 자율주행도 잘 하고요. 터보 엔진도 잘 진행하죠. 딱 요거 하나 추가했는데, 그죠? 그 이유는 요거,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때 땡땡 한 다음에 클래스 하나 더 적어주면은 얘는 자기 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내용을 복사해서 추가한 다음에 요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편해졌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자동차의 한 분류잖아요. 세단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죠? 그래서 자동차에 베이스가 있고 이 베이스를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이어서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을 얘네들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얘가 자신의 코드를 모두 물려주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코드를 이 다른 클래스한테 싹 다 넘겨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물려준다 이런 느낌이라서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이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자, 객체 제한 3요소 캡슐화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게 상속입니다. 캡슐화 하는 이유는 뭐 여기 있고요. 그죠? 상속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뭐다? 클래스건 코드 재활용이죠. 자, 그래서 클래스간 코드를 재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상속의 이유, 이 클래스 재활용도 있는데, 요것도 중요해요. 이제 상속이라는 걸 하면은 두 개의 객체가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쵸? 물려주는 쪽이 있고 물려받는 쪽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객체지향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 자식이라고 합니다. 부모 객체가 있으면 자식 객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왜 뭔지 아시겠죠? 상속이 뭔지. 상속은 이런 경우 뭐 하나 만들었는데 그 만든 거에서 파생이 되는 것들 있죠. 그럼 만든 거를 베이스로 해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클래스를 분류를 할 때 기존에 있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중복해서 적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세단이 카를 물려받아서 카의 내용을 물려받아서 추가로 구현했기 때문에 세단이 자식 객체가 되고요. 자식 클래스, 여기서는 자식 클래스가 되고요. 카가 부모 클래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이라는 거를 알아봤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한다? 클래스를 만드실 때 땡땡 하신 다음에 게다가 물려받을 클래스 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앞에 public이라고 붙이세요. public.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보시면 객체들 간의 관계 형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뭐랑 이어지냐면 다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다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요소, 지난 시간에 캡슐화 했었고 오늘은 상소, 다음 시간에 다형성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객체 지향 쪽은 대강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객체를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바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객체잖아요, 그죠? 객체를 알고 모르고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방법은 많이 해보는 게 최고다. 많이 만들어 보세요. 막 자신이 생각한 객체를 많이 만들어 보고 기능도 만들어 보고